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셰익스피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본 작품이죠. 이뤄지지 못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중 배경은 이탈리아의 베로나입니다. 베로나에는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몬토교 가문과 캐플렛 가문이었죠. 두 가문은 하인들조차 서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가문의 하인들이 서로 시비를 걸며 싸움을 하죠. 몬토교의 조카인 벤볼리오가 나타나 그들을 말렸지만 때마침 나타난 캐플렛 부인의 조카 티볼트는 하인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칼을 든 벤볼리오를 보고 그와 싸움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캐플렛 부부와 몬토규 부부도 나타났습니다. 캐플렛과 몬토규는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칼을 꺼내 들고 싸우려 하죠. 그때 베로나시의 영주 에스칼루스가 나타나 싸움은 멈췄습니다. 에스칼루스는 소동을 일으킨 캐플렛과 몬토규를 질타하며 한 번만 더 싸움이 발생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명을 내립니다. 자리가 정리되고 몬토규 부인은 벤볼리오에게 자신의 아들 로미오가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벤볼리오에게 로미오와 이야기를 해보라 부탁하죠. 마침 로미오가 나타났고 몬토규 부부는 자리를 피해줍니다. 벤볼리오는 로미오와 이야기를 하다 로미오가 상사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벤볼리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말하는 로미오에게 그녀를 잊어보라 이야기하지만 로미오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합니다. 한편 캐플렛은 영주의 친척 파리스를 만납니다. 파리스는 캐플렛에게 딸과의 혼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캐플렛은 딸이 허락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죠. 그리고 그날 자신의 집에서 파티가 있을 테니 참석해달라며 초대를 하고 하인에게는 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캐플렛 부인은 딸인 줄리엣에게 파리스가 청혼을 했고 파티에 오기로 했으니 눈여겨보라는 이야기를 하죠. 줄리엣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합니다. 캐플렛에게 파티에 초대할 사람의 명단을 받은 캐플렛의 하인은 그를 몰라 지나가던 로미오에게 명단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미오는 그 명단에서 자신이 사랑하던 로잘린이라는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녀를 보기 위해 자신의 집안과 앙숙이긴 하지만 캐플렛의 무도회에 참석하기로 하죠. 로미오는 벤볼리오와 자신의 친구이자 영주의 친척인 머큐쇼와 함께 가장 무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티볼트는 몬토규 가문의 로미오가 무도회에 온 것을 알고 응징하려 하지만 캐플렛은 로미오가 예의 바르고 행실 바른 젊은이라며 티볼트를 말립니다. 로미오는 그곳에서 캐플렛의 딸 줄리엣을 발견하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줄리엣 역시 로미오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서로 춤을 추며 이야기를 나누죠. 파티가 끝난 뒤 둘은 뒤늦게 서로가 첫눈에 반한 사람이 원수의 가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슬퍼합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에 대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벤볼리오와 머큐쇼를 두고 줄리엣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줄리엣은 창가에서 로미오가 몬토교 가문이라는 것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었고 로미오는 그 이야기를 밑에서 듣다 자신을 드러내죠.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며 자신의 진실된 사랑을 맹세합니다. 줄리엣은 정녕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자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 사람을 보낼 테니 로미오에게 마음을 이야기해달라 하죠. 다음날 아침 로미오는 로렌스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캐플렛의 딸 줄리엣과 사랑에 빠졌고 혼인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의 도움으로 결혼을 합니다. 벤볼리오와 머큐쇼는 길을 가다 티볼트를 만났습니다.
티볼트는 무도회장에서 로미오를 응징하지 못해 분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미오의 친구인 머큐쇼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침 결혼식을 끝마치고 온 로미오가 나타나자 티볼트는 로미오를 모욕합니다. 로미오는 자신을 모욕하는 티볼트가 이제 친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욕을 받아 넘기지만 머큐쇼는 친구를 모욕하는 티볼트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습니다. 머큐쇼와 티볼트는 결투를 하게 되고 로미오는 그런 둘 사이를 막아서서 싸움을 막습니다만 티볼트는 막아선 로미오의 팔 밑으로 머큐쇼를 찌르고 도망갑니다. 머큐쇼는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양쪽 집안을 모두 저주하고 싸움에 끼어든 로미오 역시 비난하죠. 결국 머큐쇼는 사망합니다. 로미오가 자신 때문에 머큐쇼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도중 로미오와 끝을 보지 못한 티볼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미오는 머큐쇼의 복수를 하고자 티볼트와 결투를 하고 결국 티볼트가 죽습니다. 놀란 벤볼리오는 영주에게 붙잡히면 사형을 내릴 것이니 로미오에게 도망치라 하죠. 로미오가 도망간 뒤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영주가 몬테규 부부, 캐플렛 부부와 함께 나타납니다. 벤볼리오는 티볼트가 머큐쇼를 죽였고 복수를 하기 위해 로미오가 티볼트를 살해했다는 사건의 전말을 영주에게 설명하죠. 영주는 두 가문의 싸움 때문에 자신의 친척이 피를 흘렸다며 슬퍼함과 동시에 붕괴합니다. 그리고 로미오에게는 추방령을 내리며 시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사형을 할 것이라 명하죠. 집에서 로미오를 기다리던 줄리엣은 유모로부터 자신의 친척인 티볼트를 자신의 남편인 로미오가 죽였고 로미오는 영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모는 티볼트를 살해한 로미오를 욕하지만 줄리엣은 사촌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추방당했다는 자신의 남편 로미오의 소식에 더욱 가슴 아파합니다. 그 시각 로미오는 로렌스 신부의 암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영주가 다행히 사형이 아닌 추방을 판결했다 말해주죠. 하지만 로미오는 줄리엣이 없는 곳으로의 추방은 곧 자신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 말합니다. 그때 유모가 찾아와 줄리엣이 슬퍼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만투아라는 곳에 가 있으면 상황을 봐 캐플렛과 화해하고 영주에게 사면을 청하겠다 하며 우선은 줄리엣을 달래준 뒤 떠나랍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 둘은 헤어지죠. 한편 캐플렛은 불운한 사건을 뒤로하고 파리스와의 혼사를 진행하려 하고 이 사실을 줄리엣에게 알립니다. 줄리엣은 결혼에 반대하지만 캐플렛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녀의 인연을 끊겠다 하죠. 방에 남은 유모는 줄리엣에게 추방당한 로미오는 잊고 파리스와 결혼을 하라고 설득합니다. 줄리엣은 속으로 유모를 욕하고는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죠. 로미오를 버리고 파리스와 결혼을 할 바에는 자결을 하겠다 말하는 줄리엣에게 로렌스 신부는 약을 줍니다. 그 약은 24시간 동안 산 사람의 몸을 죽은 사람의 몸으로 만드는 약이었죠. 로렌스 신부는 줄리엣에게 우선은 혼사를 진행하는 걸 받아들이는 척하고 결혼식 전날 약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줄리엣 가족들은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결혼식 날 줄리엣을 묘지에 묻을 것이고 그날 밤 로미오가 묘지에서 줄리엣을 구해 둘은 함께 만투하러 가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로미오에게는 자신이 편지를 해놓겠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줄리엣은 캐플렛에게 사과하고 결혼을 하겠다 말하고는 결혼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 전날 줄리엣은 계획대로 로렌스 신부가 준 약을 먹습니다. 다음날 유모는 시체와 같은 줄리엣의 몸을 보고 사람들에게 줄리엣이 죽었다 알립니다. 망연자실에 있는 캐플렛 부부에게 로렌스 신부는 예를 다해 장례를 치르고 묘지로 옮기자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한편 만투아에 있던 로미오에게 로미오의 하인 발사자가 줄리엣의 사망 소식을 들고 찾아갑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었다는 걸 듣자 줄리엣의 곁에서 죽겠다는 다짐으로 독약을 사 줄리엣이 묻힌 묘지로 향합니다. 로렌스 신부는 며칠 전 로미오에게 보낸 존 신부를 만나지만 존 신부는 역병이 창궐해 격리를 당해 로미오를 만나지 못했다는 걸 전합니다. 로렌스 신부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놀라고 묘지 속에 갇혀있을 줄리엣을 생각해 재빨리 묘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장례식이 끝난 한밤중 줄리엣이 묻힌 묘지에는 파리스가 줄리엣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리스는 묘지로 횃불이 오는 것을 보고 몸을 숨기죠. 횃불의 주인은 로미오와 발사자였습니다. 로미오는 발사자에게 편지를 지어주고는 자신이 하는 일을 엿보지 말고 아버지에게 가라 말합니다만 발사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변에 숨어 로미오를 감시하죠. 로미오가 줄리엣의 무덤을 열자 숨어서 지켜보던 파리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살인자 로미오를 체포하려 하지만 결투를 하다 오히려 로미오에게 죽임을 당하죠. 로미오는 줄리엣 옆으로 가 줄리엣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뒤늦게 나타난 로렌스 신부는 발사자를 만나 로미오가 온 것을 알게 되고 묘지로 가 파리스와 로미오의 시체를 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줄리엣이 깨어나죠.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가 죽었고 우선 자리를 피하자 말하지만 줄리엣은 거절하고 로미오에게 뒤따라 가겠다 말하고는 로미오의 단검을 꺼내 자살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영주뿐만 아니라 캐플렛 부부와 몬토교가 나타났습니다. 몬토교의 아내는 아들이 추방당했음을 한탄하다 전날 숨을 거뒀죠. 영주는 로렌스 신부와 발사자 그리고 발사자가 들고 있던 편지를 통해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영주는 캠플렛과 몬토규에게 서로를 미워해 하늘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갔다고, 또한 자신도 둘의 불화를 눈감은 대가로 한 쌍의 친척을 잃었다며 모두 벌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캐플렛과 몬토규는 서로 화해하며 오랜 불화를 끝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0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희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창작물로 재생산되기도 했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른 희곡들처럼 인물이 많지도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줄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10대의 애틋한 하지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